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프 기초부터 BFS, DFS까지 살펴볼 건데요. 아마도 그래프 기초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이 그래프 기초만 따로 파트를 나눠놨고요. 따라서 엄청 빠르게 나갈 거니까 기초적인 노드나 간선, 그리고 사이클, 차수, 뭐 이런 개념이랑 그래프를 대충 구현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이 바로 다음에 BFS랑 DFS 강의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그래프란 정점과 간선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해요.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세 개의 그래프들인데요. 그림처럼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도 되고, 두 개만 이어져도 되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의 원, 그러니까 여기선 정점이라고 할 건데요. 정점만 있어도 얘네는 셋 다 그래프예요.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먼저 기초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이 파란 원, 계속 파란 원으로 쓸 건데 이 파란 원은 정점, 즉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선은 이 정점들을 잇는 선을 의미하는데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처럼 단방향 간선, 여기에는 화살표가 어느 방향이나 딱 하나 그려져 있는 선인데 보통 여기를 꼬리라고 하고요. 여기를 머리라고 해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단방향 간선은 이 꼬리에 있는 정점에서 머리에 있는 정점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양방향 간선이라는 애는 그림처럼 양쪽 다 화살표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화살표 표시가 없는 이렇게 생긴 직선 모양일 때 우리는 양방향 간선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양방향 간선은 각 노드에서 어디에서 시작하든 연결만 돼 있으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다음은 차수입니다. 이 차수라는 말은 옛날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항상 주어가 붙어요. 보통 어떤 정점의 차수 또는 어떤 꼭지점의 차수. 네,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점에 연결해 있는 간선의 수가 몇 개냐는 의미예요. 이 정점의 경우 차수는 4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4고요. 나머지들은 이 원을 기준으로 하나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각각의 차수는 1이라고 해요. 이건 고등학교 수학 때도 얼핏 나온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3개고 각 꼭지점의 차수가 2예요. 그러면 둘, 이렇게 둘 연결되어 있겠죠. 이러면 이건 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어떤 정점에서 시작해서 간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만약에 자기 자신 정점으로 올 때 이 그래프를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라고 해요. 만약 그래프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면 사이클이 되겠죠. 또는 어떤 그래프에 양방향 간선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사이클이 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왔다가 다시 가면 이것도 사이클이에요. 어떤 정점에서 다시 이 정점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사이클을 찾는 문제는 웬만하면 모두 단방향으로 간선이 주어지니까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경로입니다. 경로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 그림에서 1에서 4로 가는
이 경로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 4가 될 수 있고 1, 3, 4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1에서 3으로 갔다가 5로 갔다가 다시 3으로 갔다가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다시 1로 왔다가 3으로 갔다가 4로 돼도 얘는 어찌됐건 1에서 출발해서 4로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괴상한 모양도 1에서 4로 가는 경로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왜 될 수도 있냐고 말하냐면 문제에서 대부분은 이 경로라는 말은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해석이 돼요. 따라서 이런 괴상한 경로를 구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진다면 경로는 무한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냥 이런 경로도 가능하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중치예요. 가중치는 간선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값을 의미해요. 이건 문제에 따라서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이게 2번 노드라고 했을 때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까지 가는 1,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에서 2번 도시로 가는데 중간에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간선의 값은 톨게이트 비용, 즉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 테마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오고요. 특히 최단 거리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자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정점은 1, 2, 3, 4, 5가 되겠고요. 간선은 1, 2를 이어주는 간선과 1, 3을 이어주는 간선, 그리고 2, 4, 3, 4, 그다음 3, 5, 이렇게 5개의 간선이 있겠네요. 그리고 경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1에서 5로 가는 경로면 1, 3, 5 또는 뭐 1, 2, 4, 3, 5 등 다양하겠죠. 그리고 사이클은 여기서 찾아보자면 1부터 2, 4, 3까지 가고 다시 1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 하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중치는 1에서 1이랑 2를 잇는 간선의 가중치는 2, 뭐 3이랑 5를 잇는 간선의 가중치는 5.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래프의 기초 개념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코드로 표현할까요? 이 방법에는 가장 유명하고 간단한 걸로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인접 행렬부터 알아볼게요. 네, 인접 행렬은 정점의 개수 n개에 대해 n 곱하기 n 행렬, 즉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2차원 배열 V에 i, j번째 인덱스가 있다면 얘는 i번 노드에서 j번 노드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표현하는 배열이에요. 원소는 자기 맘대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은 있는 걸로 0은 없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의 인접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이면 1은 2랑 3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1에서 2, 2에 1에서 3, 이 1이 되고요. 반대로 2에서 1도 1이 되겠죠. 여기도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접 행렬은 표현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1이 아니고 가중치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면,
일단은 똑같이 배열의 원소에는 가중치를 넣어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간선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1에서 5로 가는 간선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가중치로 나올 수 없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 여기에 0을 넣었는데 문제에서 가중치에 0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로는 없는 경로인데 있는 경로로 탐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중치의 값이 뭐 양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그러면 대충 한 15억, 뭐 20억 정도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해주세요. 네, 다음은 저희가 계속 쓸 인접 리스트입니다. 사실 앞에서 배운 인접 행렬은 웬만하면 잘 안 쓸 건데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아무튼 인접 리스트는 보통 가변 길이가 되는 벡터를 이용해 구현을 하는데요. 만약 정점 개수가 n개인 그래프의 인접 리스트라면 먼저 n개의 공간을 갖는 2차원 벡터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괄호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벡터의 n이면 이거는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괄호를 쓰면 이 안에 배열들이 n개가 있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괄호, 소괄호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vi는 i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점이라고 일단 정의만 할게요. 그렇다면 이 계속 나온 이 그래프는 인접 리스트 표현 방식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세 번째 배열이라면 이 세 번째 노드는 1, 4, 5번 노드를 잇고 있으니까 1, 4, 5를 이렇게 추가해두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인접 리스트 구현 방식인데요. 일단 전에 문제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입력으로 주어질까를 생각해보면 웬만하면 그래프 문제는 입력 방식이 통일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다행인 건데 아무튼 이렇게 먼저 간선의 개수를 세줘요. 이걸 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각 간선이 어디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각 A, B로 봤고요. 그래서 1, 2, 1, 3, 2, 4, 3, 4, 4, 5 하면 1, 2, 1, 3, 2, 4, 3, 3, 3, 4, 4, 5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고 이제 인접 리스트에 이걸 들여보낼 건데요. 그러려면 인접 리스트의 정의 그대로 V의 A번째 정점에는 B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B를 추가해줘요. 이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죠. 첫 번째 벡터는 1을 연결하는 정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V1에 푸시 2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또 3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2의 정점에서도 1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3의 정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에서만 할 게 아니라 2에서도 해줘야겠죠. 따라서 V2에다가도 푸시 1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다 해주면 인접 리스트는 구현이 끝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두 방법의 공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인접 행렬은 n 곱하기 n의 2차원 배열을 사용하니까 공간 복잡도예요. 여기 공간 복잡도 5의 n제곱이 나오고요. 반면에 인접 리스트는 각 단선마다 아까 했듯이 두 개씩 공간을 차지하죠.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단선의 개수가 만약에 2라고 하면 5의 2. 여기서 수는 빼줘야겠죠. 따라서 5의 2의 공간 복잡도가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인접 리스트가 훨씬 효율적인데요. 이거는 혹시나 이 n이랑 2의 단위가 달라서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충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는 이 공간 복잡도는 불필요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돼요. 인접 행렬의 경우에는 n 곱하기 n의 공간을 쓰는데 사실 어떤 배열에서 어떤 정점으로 가는데 없는 배열까지도 0 이렇게 쓰면서 공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진짜 딱 간선에 연결되어 있는 정점만 저희가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없죠. 따라서 인접 리스트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접 리스트 구현만 살펴본 거고요. 앞으로도 인접 리스트로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인접 행렬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다음 강의에는 BFS, DFS, 그래프 탐색에 대해 알아볼게요.